순인의 흑염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9년도 몇 년 전에 제가 흑염소 축사 건축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가지고 당시에 생각나는 걸 허접하게 정리를 했지만 너무 조금 보완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이번 시간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걸로. 블로그에 포스팅은 어제 날짜였는데 염소 사육을 하기 전에 고민해야 되는 사항들하고 검토해야 될 좀 말이 안 맞는데 검토해야 될 사항들과 절차 등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1번은 어디에서 염소 사육을 할까? 고향이나 고향인근 또는 전혀 모르는 지역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한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기존 축사를 구입할 건지 아니면 내가 만들 건지, 아예 축사를 만들 건지에 따라가 과정이 달라지는데, 기존 축사를 구입하시겠다는 분은 굳이 이번 포스팅 내에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1번으로 넘어가시고, 자 3번 내가 생으로 만들고자 할 경우에는 이제 가장 먼저 땅을 알아보는데 적당한 면적하고 축사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가 땅이 나오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가장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인터넷에 공짜로 검색이 가능한데 나중에 한번 제가 찾아보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시골 땅일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통상 여섯 번째 시골 땅은 계획관리지역, 이게 도심지 같으면 거의 상업지의 개념하고 같습니다. 상업. 계획관리지역이 좋지만 사육제한구역이 대부분이고, 보전관리나 생산관리 지역이 조금 말을 잘못 썼는데, 시골 땅 대부분이 보전관리나 생산관리 지역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고 용적률이 100% 이랬는데, 만약 100평의 땅인 경우에는 1층으로 지으면 40평, 2층 40평 해가지고 80평, 3층 20평 하면은 100평을 다 지어 먹을 수 있는데, 이론적인 수치고 대부분은 1층, 단층으로 짓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관리와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 이내이므로 100평에 20평을 짓습니다. 축사의 건축은 건폐율을 올려야 된다는 여론하고 법률 추진이 시도는 되고 있지만 통과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땅이 마음에 들 경우에는 가격을 알아본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도 대상지 근처에서 후보지 근처에서 거래된 부동산의 가격이 인터넷에서 공짜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가지를 당하는 건지 아닌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땅을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선진 염소, 잘한다는 염소 농가를 사전에 방문해 갖고 많이 좀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가 방문할 시에는 반드시 허락을 좀 받는 게 좋고, 자기소개도 좀 근사하게 하고 음료수 한 박스 정도를 들고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가격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모르는 사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군청에 가가지고 민원실에 가가지고 물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군청 옆에는 대부분 다 설계사무실이 있습니다. 토목 가가지고 최종 물어보고 확인 사설을 해가지고 확실히 아는 게 좋습니다. 군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가 물어보면은 민원실에서 관련 부서 축산과나 이런 데를 안내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부동산 계약을 할 차례인데, 중개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은 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게 좀 안전장치로 좀 되고, 직거래를 해야 한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부동산 중개업 한 경험으로 봤을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한꺼번에 이거야. 한꺼번에 법무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전 서류 가져오라 해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현찰을 땅값 주고 현찰 박치기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직거래 하다 보면은 계약금, 중도금 갖고 뭐 실랑이가 좀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10번째, 등기가 넘어오면은 설계를 하고 인허가를 진행하는데 당연히 이전에 농장 운영 사업 계획서를 완성해야 하는데 농업도 사업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대충 하면은 대충 끝나니까 가능하면은 사업 계획서를 개발이라도 써가지고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에 맡기면은 인허가 진행을 대행해 줌으로 별 신경 안 써도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내가 직접 뛰어다니면 손발이 힘들지만 돈은 세이브가 많이 됩니다. 설계도면이 나오면은 업자랑 공사 계약을 하거나 뭐 비닐하우스식 그냥 단층 공사 같으면은 인부들 한두 명 데리고 직접 해도 됩니다. 아니면 비닐하우스만 지어주는 업체라기보다는 팀들이 있는데 거기다 맡겨도 되고, 요즘은 비닐하우스식으로 하면은 평당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2층식 염소 전용 축사 개념으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쪽, 특히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염소 축사 부분은 가장 잘 나갑니다. 물론 뭐 염소도 가장 많이 키우고요. 그쪽 2층 축사를 지으려면 한 평당 한 100만원까지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 축사가 완성이 되면은 분양을 받아갖고 염소 분양 받아가 시작하면 되는데, 사육 시작 전에 염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중점을 둘 부분이 사료하고 질병 관리가 중요하고, 그걸 중점적으로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흑염소 교육하는 두 곳, 오산 흑염소 교육원하고 한국 흑염소 학교하고를 가고 뭐 실습도 했는데 8년 차에 접어들었지만은 사육에 대해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뭐 배우는 거는 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자료라고 해놔놨는데, 그러면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이 도대체 어떤 거냐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땅을 사는 걸 뭐 1년에 뭐 평생 한두 번 살까 말까인데 다 모를 수도 있으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토지 이음이라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번지가 나오면은 그걸 여기다가 양식에 맞춰가 쳐가지고 보면은 제가 이제 샘플로 저희 농장 주소 번지 하나를 쳤는데 지목이 주소가 소재지가 나오고 지목 면적이 나오고 공시지가 나오고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가 나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 해가지고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좀 보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에 제한받는 사항들인데, 가축 사육 제한구역 200m 제한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라인이 땅의 중간을 치어 나갔는데, 가축 사육 제한구역 모든 축종 제한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승인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광화되기 전에 사육업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뭐 참고로 들어온 김에 이 내용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 참고 자료가 토지 이음에서 들어갔고, 첫 번째가 토지 이음이고 두 번째가 건폐율 및 용적률,
이런 파일을 아예 그냥 가져왔는데, 도심 지역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시 지역은 이제 용도 지역을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나누고, 뭐 주거는 전용, 일반, 준주거, 상업은 중심, 일반, 근린주택. 죄송합니다. 감기가 아직 안 나왔고, 아직 뭐 부동산 시간도 아니니까. 사실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부동산인데 웬 것이 뭐가 안 맞아가지고, 부동산은 그냥 개인적인 투자는 보지만 중개나 이런 쪽은 뭐 아예 그냥 그렇습니다. 아예 부동산 중개업을 제가 만으로 한 5년 정도인가 6년 정도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근데 뭐 별 재미는 못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은 제가 건설회사에서 개발사업 쪽 일을 해가지고 디벨로퍼로서 그래도 최초 시행할 때 디벨로퍼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또 자랑하는 것 같네.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염소를 키우기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 데가 녹지지역인데, 보전 생산 자연 녹지입니다.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100%고요. 자, 시골지역입니다. 촌땅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 지역인데, 보전관리 생산 지역이 시골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20% 건폐율, 용적률 80%, 계획관리 지역은 40%, 100%입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얘기를 제가 조금 잘못했네요. 시골 땅의 대부분이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따지면 거의 준상업지에 해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를 하고 넘어가고, 땅을 이제 그 정도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대상 살려고 하는 땅의 가격이 대충 얼마인지는 알고자 하려면은 주변에 거래된 시세가 있습니다. 시세가 모든 걸 대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충 그 정도면 바가지 안 쓰는구나 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밸류맵이라고 들어가시면은, 토지 건물 거래는 밸류맵 되어 있는데, 제 주소를 이렇게 들어와 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뭐 들어온 김에 저희 농장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가 농장이고, 여기 빌지. 저희들 땅이 좀 보면은 오징어 딱 같이 생겼습니다. 자, 일단 거래되는 금액을 확인을 하려면은, 토지 2015년도 거래했는데 1.45 눌러주면은 3.3회배 55만 4천원에 사셨습니다. 이 양반은. 이게 100만원 정도를 넘게 한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가 2015년 2017년에 거래된 거 한번 볼게요. 90만원에 거래됐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갖고 토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허접하게 검토했다는 거, 이 부분은 링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때 또 뭐 아무 생각 없이 동영상도 그때 찍었습니다. 흑염소 농장 축사 건축 절차와 방법 19년 3월 9일 쭉 해가지고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예, 조금 시간이 다른 포스팅보다 조금 많아졌는데, 예, 이번 시간은 염소 사육을 하기 전에 고민해야 될 사안들과 사육 시작 전에 검토해야 될 절차 등에 대해 갖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